자, 등비급수의 활용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이 파트는 등비급수를 이제 활용하는 단원이고요. 처음에 이제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나오고, 두 번째 도형의 등비급수를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도형의 등비급수를 적용하는 게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인데요. 자, 순환소수를 기억분수로 바꿀 수 있죠. 요거 바꾸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중등 때 나왔는데, 그 공식을 외우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게 등비급수에 의해서 순환소수를 기억분수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하는 요령을 외운 거잖아요. 직접 유도하는 건 등비급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소수에서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이제 설정을 해서 등비급수의 합이 1-r분의 a1이다. 첫째 항이다. 이걸 이용해서 기억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0.2 순환소수는 0.2, 0.02, 0.002, 0.0002 이렇게 해서 쭉 소수들을 더해서 무한히 더해서 합한 게 0.2 순환소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비 형태가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첫째 항하고 공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은 10분의 2고 공비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요 급수의 합은 1-10분의 1분의 10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모 분자의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9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소수로 나와 있는 거를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다음에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해서 급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기억분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에 의한 방법인데요. 세수가 순환소수면 순환하는 수만큼 구를 쓰고 분자의 이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첫 번째를 제외하고 뒤에 애부터 순환을 하면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만큼 구를 쓰고 나머진 0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를 빼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마지막 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순환하는 수만큼 구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0을 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수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에 의한 방법은 요 밑에 예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공식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대신 준비할 때는 얘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과 등비급수인데요.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동일한 모양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한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거의 얘는 비율이나 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수열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등차 수열로 주어지면 발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나 비를 통해서 구해야 돼서 거의 뭘 많이 쓰냐면 닮은 비를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길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첫째하고 공비 구한 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이 1-r분의 a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 길이의 비로 쭉
공비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길이에 비해 제곱이 넓이의 비니까 길이에 비해 제곱을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랑 원이랑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비를 구해요. 근데 이제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면 얘가 이런 도형에서 원이 같이 줄잖아요. 원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뭐 길이의 합이나 넓이의 합인데 이게 삼각형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기는 어렵고 원의 그 반지름이나 넓이를 구하기 쉬우면 원의 비를 구하시면 돼요. 공비를. 지금 요런 도형을 보면 원이 줄어드는 비율이랑 삼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이 똑같거든요. 문제 이제 뒤에 것도 보시면. 그러면 원래 구하라고 하는 도형의 비를 구하기 어려우면 개 틀이 되는 도형의 비를 구해도 공비는 같다. 요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문제마다 구하라고 하는 도형의 뭐 길이의 합을 직접 구하기 편한 것도 있는데 얘는 구하기 어려운데 얘 틀이 되는 게 훨씬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틀이 되는 도형의 공비를 구해도 원래 도형의 그 공비랑 요구의 공비가 똑같다. 그래서 굳이 얘를 구하기 어려우면 틀이 되는 도형의 비를 구해서 급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 나올 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요 정도 감을 잡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9번 해볼게요. 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0.51 순환소수는 자, 0.51에다가 0.0051, 0.02 4개 5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거 끊어줄 때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만약 0.515, 0.000151 이렇게 끊으면 규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적용하기 좀 힘드니까. 자, 그럼 얘는 첫째 항을 얘로 잡으시면 되겠죠. 공비는 100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분의 1씩 곱하면 소수점이 2칸 이동할 거니까 소수점이 2칸씩 이동하니까 공비는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0.51 순환소수는 1-100분의 1에다가 0.51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1에 51이 돼서 99분의 51이고.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줘서 34분의 1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0.628, 0.00028, 0.0000028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지금 규칙이 깨지죠? 얘를 분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더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등비수열이니까 저기 뒷부분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급수의 합을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 0.6은 그대로 두시고 자,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 되겠죠. 공비는 소수점이 2칸씩 뒤로 가니까
0이 두 개씩 넣으니까 공비가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100분의 1에 0.028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분자에 100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0-1에 2.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될 건데 분자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1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10분의 6이 0.20분의 6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495분의 31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분수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필수 10번부터는 도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처음에 풀 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그리고 여러 번 읽고 최대한 적용해 보시고 풀 수 있는 때까지 해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처음부터 답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몇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얘는 OP1의 길이가 1이고요. P1, P2의 길이가 2분의 1, P2, P3가 4분의 1, Pn하고 P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Pn의 길이,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씩 곱해지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길이 있잖아요. OP1, P1, P2, P2, P3가 길이가 2분의 1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각 AOP1이 30도래요. AOP1이 30도. 그 다음에 OP1, P2가 60도인데 자, 이 X축이랑 평행하게 그면 이게 30도, 30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각이니까. 또 P1, P2, P3가 60도인데 X축하고 또 평행하게 그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여기 30도 돼서 얘가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그 성질을 만족할 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선분에 대한 길이, 그 다음에 이 선분이 이렇게 꺾여서 가면서 이루는 각의 크기 두 개가 주어졌고요. 그랬을 때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를 따로 구해야 될 것 같고 y좌표를 따로 구해서 두 개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x좌표부터 가볼게요. 자, 얘가 수열에 관련된 거니까 P1, P2, P3를 걔네들의 x좌표를 따져보면서 결국 PN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해주시면 돼요.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자, P1의 x좌표 볼게요. 자, P1의 x좌표는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죠? 아, 1이구나. 여기가 1이죠. 1에서 코사인 30도 해주면 요 길이가 될 거고 P1의 x좌표는 1 곱하기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2의 x좌표인데 자, P2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겼죠. 그러면 P1의 x좌표가 A인데 여기에서 요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죠.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만큼 빼주시면 돼요. 근데 P1, P2가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원래 이제 A에 있는 좌표가 1 곱하기 코사인 30도인데 2분의 1의 코사인 30도만큼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P2, P3 볼게요. P2, P3는 자, P2의 X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해지고요. P1, P2, P3의 길이가 2분의 1이 제곱이 되고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P4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규칙성이 이제 보이나요? 자, 첫째 항이 1 곱하기 코사인 30도고요.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비 찾았네요. 대체로 세 번째 정도까지 해주시면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자,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n의 X좌표.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y좌표 한번 볼게요. 자, P1의 y좌표 봐야 되겠죠. 그죠? P1의 y좌표는 여기 길이가 1인 상태에서 요 길이가 그 P1의 y좌표를 보면 요 1에다가 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1 곱하기 사인 30도. 자, P2의 y좌표요. P2의 y좌표는 요걸 빗변으로 해서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만큼 또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를 뭐라 할까요? A'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요만큼 더해지죠. 그 A'에다가 P1, P2의 사인 값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P1, P2가 2분의 1이고 사인 30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얘가 줄고 사인 30도는 똑같죠. 그럼 여기에다가 길이가 이제 2분의 1씩 주니까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첫 장이고요. 자, 여기서 요거 곱해질 때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씩 곱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요렇게 쭉 다 무한항까지 더한 게 Pn의 y좌표니까 자, Pn의 y좌표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사인 30도고 2분의 1이 될 거니까요. 그럼 얘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1의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려고 했으니까 3분의 루트 3에다가 1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트가 있어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11번 해볼게요. 자, XOY가 30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OP의 길이가 1이에요. 요만큼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OX에서 전 P에서 OX의 수선에 발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선의 발을 이제 P1이라고 했고, P1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P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Pn의 넘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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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P2, P3, P3, P4 얘네들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길이를 구하면서 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각이니까 삼각비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P1, P2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P1은 자, 요거 빗변으로 하고 사인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배의 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바로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길이는 2배의 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길이는 2배의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P1, P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자, 요 길이에다가 다시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 P2, P3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빗변을 또 모르죠? 그럼 빗변을 또 이 삼각형에서 또 구하시면 돼요. OP2를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OP1에다가 코사인 30도 해주시면 되죠. 자, OP1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배 코사인 30도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P2, P3가 어떻게 될 거냐면 OP2에다가 사인 30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OP2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나왔죠. 2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규칙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지되는 게 이 사인 세타죠. 근데 계속 변하는 게 뭐가 변하냐면 여기서 코사인 30도,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라 30도죠. 코사인 30도가 지수가 하나씩 올라가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첫째 항이 2배 사인 30도고 공비가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급수의 합이죠. 자, 따라서 길이합은 1 코사인 30도에다가 2 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분의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하면서 첫째 항하고 공비가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고 정삼각형 A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2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하나씩 반복할 때 정삼각형 A1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AN이라고 하고 AN의 넓이를 스몰 AN이라고 했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여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실제로 스스로 그리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접하는 A1의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죠.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내접원이 있고요. 여기에 다시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A1, 요걸 A2, 이 안에 또 원이 있고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삼각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A3가 되겠죠. 점점점. 자, 그래서 정삼각형 AN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자, AN의 급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같은 비율로 쫄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안 작아지면 얘는 발산해요. 참고로. 항이 늘어나는데 점점 더 커지면 발산하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세 번째까지 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A1하고 A2의 비율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1의 넓이 구해서 비율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삼각형하고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비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포함하는 도형인 원의 비율을 구해주시면 돼요. 5원하고 얘를 포함한 도형인 O2의 비율을 구해도 둘의 공비가 같아요. 왜냐하면 원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그 원 안에 삼각형이 있으니까 원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삼각형의 넓이도 줄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에 이게 정삼각형에 내접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1 정삼각형이라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 되죠. 그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내심, 외심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이제 도형의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2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도라서 1대 루트 3대 2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길이를 구해 보시면 2분의 3에다가 루트 3분의 1 해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긴 루트 3이다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1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려나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얘 곱하기 2분의 1에 사인 60도 해주셔도 돼요. 자, 루트 3의 제곱 나오시면 될 것 같고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할 거냐? 공비. 자, 여기 내접원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는 내접원 안에 삼각형을 다시 이용해서 얘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얘 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복잡하다 그랬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자, 여기 똑같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 한 각이 60도고, 얘가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어차피 근데 합동이니까, 여기 30도 되면 돼요. 60도를 반으로 쪼개서.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요거 반지름의 길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얘를 R2라고 표현할게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얘는 1이잖아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여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탄젠트 30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공비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5원하고 5투의 원이에요. 큰 원, 작은 원의 길이의 비가 얘가 1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넓이에 대한 급수,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 급수는 첫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1-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모분자의 4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지 개념 원리 풀 때는 삼각형의 그 밑변을 구해서 넓이를 이제 구했는데 원의 넓이, 원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틀을 구하는 게, 틀의 비를 이용하는 게 계산이 좀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3번 해볼게요. 자,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량의 70%는 수거가 된대요. 그 다음에 수거된 거에서 80%가 재활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하는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이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무게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10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10톤을 수거를 하겠죠. 그럼 처음에 수거되는 게 75%니까 0.75가 수거가 되고 얘가 수거가 된 거죠. 수거된 양의 80%가 재활용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0.8이 재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처음에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요거 숫자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 계산하지 마시고 얘가 100분의 75 곱하기 10분의 8이잖아요. 그럼 25를 약분하니까 3하고 4가 될 거고 계산이 간단하네요. 자, 10 곱하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계산한 거 자체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재활용해서 알루미늄 캔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걸 다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0.75가 수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8은 재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다시 5분의 3이죠. 그러면 두 번째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는 얘가 10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비가 나오겠죠. 자, 물론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요거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비가 5분의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무게는 첫째 항이 10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5를 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15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활용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13번에서 원래 하나 더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좀 명확해서 그냥 바로 5분의 3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환소수 관련된 등비급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도형인데 도형의 비중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문장제 문제에서 식을 세워서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쪽은 활용이니까 응용을 좀 많이 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등비급수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